안녕하세요, 공병원입니다. 오늘은 시질 프로그램으로 실제 if 전자책을 살펴보는 과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질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그리고 실제 if 전자책이 어떻게 코딩되는지, 그리고 if 전자책은 어떤 구조로 어떤 원리로 작성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시질 프로그램에 대해서 굉장히 오랜만에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시질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내용도 좀 포함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서는 if 전자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if 편집 준비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시질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되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if 전자책의 파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if 전자책에서 스타일 시트의 역할은 무엇인지,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f로 전자책을 편집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인 것이 시질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시질 프로그램은 우리가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다운받는 웹사이트인 GitHub 사이트에 가셔서 여기 0.87 버전 이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빨리 나온 버전도 굉장히 많은데, 국내의 전자책 플랫폼은 아직 if 3.0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질 0.87 버전을 받으시는 게 오히려 더 현실적일 것 같아서, 0.87 버전 이후의 거는 또 인터페이스가 많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것은 0.87 버전, 물론 버전이 달라지더라도 메뉴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거의 다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떤 것들이 보이고 안 보이고 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제가 시질 0.87 버전을 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 요 주소로 이것을 시질 0.87 버전을 받으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은 윈도우 64비트,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가, 요즘 컴퓨터들은 대부분 64비트인데,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가 32비트라면 요거를 클릭해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근데 요즘에 윈도우 10 정도가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는 대부분 64비트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받으셔서 설치하면 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그냥 다운받아서, 이게 실행 파일이기 때문에 요걸 이제 더블 클릭하시면은 바로 설치가 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설명드릴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컴퓨터가 운영체제가 몇 비트인지 모르겠다 싶으시면은 우리가 제어판이라고 있죠.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시면 거기 제어판 아이콘이 나오죠. 그걸 클릭하셔서 시스템 정보를 찾아서 살펴보시면 몇 비트인지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긴 할 건데,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제공은 해드릴 텐데, 헤드 파일하고 스타일 시트 파일, 요 두 가지는 준비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되게 제가 강의로 설명할 내용들 중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뒷부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txt 파일이라는 것은 메모장으로 작업한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스타일 시트도 메모장 파일이에요. 실제로 요거는 스타일 시트는 확장자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은데, 요거는 이제 그 전자책에 서식을 지정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라서 미리 이렇게 지정을 하고 미리 이렇게 스타일 시트의 그 내용을 이 메모장에 보관하고 계시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두고두고 재활용하는 거고, 요거 HEAD 헤드 파트에 들어갈 내용이 있는 파일도 두고두고 재활용하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것의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길 프로그램을 여시면, 제가 여기도 지금 열었지만 시길 프로그램을 잠깐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길 프로그램을 처음 여시면 이와 같은 모양으로 프로그램이 열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는 이제 메뉴로 되어 있죠. 모든 프로그램들은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메뉴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도구 모음이 되어 있어요. 도구 모음은 여러분들 컴퓨터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이렇게 코드 보기하고 여기 책 보기 이렇게 보통 되어 있는데 요런 그 표시가 있는 요런 그 도구가 있는데 요거는 보기에서 여기 책 보기하고 코드 보기 뭐 이런 것들이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어요. 같은 메뉴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 보기에서 여기 도구막대라고 있죠. 여기가 도구막대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 보기가 체크되어 있지 않다면 여기가 책 보기가 지금 안 나타나죠. 근데 보기에서 도구막대에서 보기를 체크하시면 이런 게 나타나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나는 왜 도구가 없지? 그럼 여기를 좀 살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들 여기는 지금 새 문서라서 차례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례도 여기서 이걸 클릭하시면은 차례가 나타나는 이런 창이 있어요. 근데 아직 차례는 생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프리뷰 같은 경우도 책 모양을 미리 보는 이런 창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있으시고 없으시고 막 이랬을 텐데 이것도 우리가 문서를 좀 작성한 다음에야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없어서 종료 단추를 닫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이제 유효성 검사 결과 요거는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문법이 우리가 태그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사하는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열었을 때 요 상태라는 거. 자, 처음에 이렇게 된 상태인데 여기는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텍스트라고 돼 있죠? 요거는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이런 문서들이 작성되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서식에 대해서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 여기는 이미지가 있는 상태고 요거는 지금은 조금 나중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요렇게 되게 어떻게 보면 간단한 구조죠. 여러분들이 되게 낯설 것 같으신데 여기 유효성 결과도 지금 닫아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이죠. 자, 이거는 우리가 이미 새로운 문서를 만들 때의 모습이고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을 한번 보면 어떤지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제가 좀 전까지 작업하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보시면은 좀 전 거랑 다르죠. 전 거랑 다른 걸 아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커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요거 더블 클릭해 볼까요? 아이콘 있는 데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져요. 이렇게 이게 코딩이 좀 되어 있는 거죠. 전자책은 이와 같이 코딩이 되어 있어요. 근데 클릭하면은 이렇게 탭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우리가 요거 전체를 책 한 권이라고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은 책 한 권인데 보통 우리가 책을 보면 그 안에 짧은 챕터들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을 요건 표지, 그 다음 나머지는 다 챕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돼서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코딩들을 배울 건데 코딩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끼시는데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딩에 제일 이게 겁내하시는 분들이 이 코딩을 다 어떻게 외우지? 이런 것들인데 제가 거짓말 안 하고 말씀드리자면 이 코딩 10개에서 20개 정도만 알면 다 할 줄 알아요. 10개에서 20개 이후의 코딩은 뭐냐? 그거는 정말 아주 고도의 숙련된 작업을 할 때 필요한 거고 정말 한 20개 정도만 알면 다 어지간한 책들은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위로가 되나요? 이런 얘기하면 좀 위로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딩들을 한 20개 좀 이렇게 좀 많게 잡아서 20개 정도를 이번 지금 남은 어떤 강의를 통해서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코딩 이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전제하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마음을 놓으시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래요. 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여기서 요거는 이제 코드북이고 요거는 책북이에요. 클릭하시면 요 책이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전자책의 형태는 이런데, 그쵸? 이런데 이것이 코드북이로 가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이제 사람들은 전자책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런 것들로 이렇게 다른 것들 클릭해 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면은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그쵸? 이게 사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요거는 좀 복잡하네요. 그러면 코드 잠깐 볼까요? 코드 보면 이렇게 복잡해요. 자, 그렇지만 겁먹지 마세요. 저를 믿고 따라와 주세요. 정말 20개 정도만 알면은 좀 다 아는 거고, 그걸 갖고도 충분히 책들을 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 교환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서 좀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즐 프로그램의 그 프로그램 화면은 대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아까 보셨죠? 자, 여기는 이제 그 도구 모음 또는 도구바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는 도구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그쵸? 이 중에서 제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몇 가지 포인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자,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걸 HTML 문서라고 그러는데 요 XHTML 문서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X자가 붙긴 했지만 요거는 HTML 문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기본적으로 전자책은 인터넷의 문서의 기준인 HTML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잊지 마셔야 됐고, 여기 이쪽 왼쪽 영역에서는 요 HTML 문서들이 개별이 그러니까 소챕터이고 앞부분에는 표지가 들어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스타일 시트, 서식을 지정하는 게 들어있다. 여기는 이미지, 아까 사용했듯이 전자책에 들어간 그 이미지들이 여기 모여있다. 요것만 좀 아시면 돼요. 이쪽 영역 끝, 그죠? 자, 이쪽 아래 쉬운 영역부터 할게요. 이런 코딩을 하다 보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잘못해서 오탈자를 쓰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검사하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목차를 생성하게 되면 그 목차가 여기에 이렇게 나타나요. 목차는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전자책에서는 목차를 클릭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스트레이트를 읽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목차에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차를 정리해 주는 건데 이걸 여기서 한다라는 거고, 자, 여기 도구 모음에서도 처음부터 다 알려고 하지 마시고, 자, 요거는 책보기와 코드보기. 책보기는 전자책으로 돼 있을 모양을 보게 하는 거고, 코드보기는 원래 이 코딩되어 있는 태그들과 함께 보는 그런 것들 있죠.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많이 쓰는 도구인데, 여기서는 텍스트를 쭉 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게 이건 소챕터로 여기서부터 나누는 게 낫겠다 그러면 요걸 클릭하면 바로 나눠져요. 근데 이거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걸 편집하다가 나누잖아요. 그러면 나누어진 새로운 그런 파일, HTML 파일은 바로 헤드 부분이 자동으로 복사돼서 그냥 넘어가져요. 그래서 그런 면들이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일 삽입하기, 요거는 중간에 우리가 이미지 같은 경우를 본문에 넣거나 할 때 요 파일 삽입은 여기서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효성 검사, 이걸 제대로 이런 태그들을 제대로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는 그러한 작업을 여기서 한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즐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시즐의 중요한 메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여기 좀 이 도구들 중에서 요 맨 왼쪽은 새 책 만들기예요. 그러니까 작업하시다가 이제 새 거를 만들 땐 요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EPUB 파일을 여는 거 요거예요. 요거는 하던 걸 저장하는 거. 그 다음에 되돌리기,
뭔가 실행한 걸 되돌리기, 요걸 다시 실행하는 게 요거고요. 요거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균등 맞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여기서 코딩으로 직접 하기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제가 사실 CG를 다루는 법과 이퍼브 이런 작성하는 이퍼브 문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설명드리는 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늘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자꾸 반복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좀 지겹더라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새 책 만들기예요. 현재 열려져 있는 책을 닫고 새로운 책을 만들 때 요걸 하고, 요건 열기예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파일을 열 때 요걸 클릭하셔도 되고요. 파일에도 열기는 있습니다. 요거는 저장하는 거, 되돌리는 거, 다시 실행하는 거, 그 다음에 글자를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균등 맞춤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것이 여기서 기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요한 메뉴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더라도 나중에 또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드릴 거니까 좀 이해가 안 가더라도 약간 좀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는 또 뭐라 그랬죠? 지금 입력 커서가 있는 부분을 새로운 파일로 나눈다, 새로운 챕터로 나눈다라는 개념이죠. 쭉 하다가 여긴 너무 기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챕터로 넘어갈래, 그럼 할 때 요거 클릭하시면 된다는 거. 자, 요거는 이미지 파일이라든가 어떤 파일을 가져와서 본문에 삽입할 때 그때 요걸 쓴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특수문자 삽입하는 어떤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메타데이터를 작성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상자를 열어줘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영어 스펠링을 체크해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딩 전체적인 어떤 오류를 체크할 때는 요걸 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굵게, 기울임체, 요건 밑줄,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위로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찍 긋는 거고, 요건 아래 첨자라고 하고요, 위 첨자라 그러는데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금 CGL 프로그램에 대해서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작성되어 있는 그런 파일을 중심으로 한번 다시 좀 우리가 이퍼브 파일의 구조를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 교환을 어떨 때는 교환 만들지 않고 그냥 해야지 이런 생각도 들다가도, 이 교환이 있어야 저도 설명하기 편하고 여러분들도 좀 공부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교환을 계속 이렇게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는 있는데 저도 뭐 다시 정리하는 그런 느낌도 들고 좋더라고요. 자, 이퍼브 파일을 만들어진 거를 좀 우리가 계속 보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생짜로 할 수는 없고요. 자, 이렇게 이퍼브 파일을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아까 제가 CG를 통해서 이렇게 해드린 건데, 자,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퍼브 파일은 이퍼브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기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문서의 시작 부분의 헤드 부분이고요. 몸통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보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있겠죠. 이 사람은 사람이다. 동물이 어떤 뭐 개나 소가 아니라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뭐 남자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일단은 이퍼브에 대한 정보예요. 근데 요거는 고민하지 마시고 요걸 그대로 갖다 쓰시면 돼요. 아셨죠? 고민하지 마세요. 요거는 이게 뭐냐면 이 파일은 이퍼브 파일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퍼브 파일이고 여기서는 여기에 요런 규칙에 따른다, 이 문서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 하나의 하나의 챕터는 하나의 HTML 문서라 그랬죠. HTML은 항상 HTML이라는 말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끝나는 것도 슬래시하고 HTML 이렇게 되면 태그가 끝나요. 그래서 항상 HTML 태그는 HTML로 시작돼서 맨 마지막은 HTML로 끝난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 HTML 문서 안에 헤드 부분이 있어요. 헤드 부분은 요 챕터, 즉 요 개별 문서의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별건 아니거든요. 이것도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자, 이거는 여기서 일단 말 나온 김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CG로 편집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걸 만든 사람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CG를 만든 사람인데, 이거 제너레이터라고 보통 쓰더라고요. 근데 이건 신경 쓰지 마세요. 요것도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름이니까
여러분들 이름 쓰셔도 되고, 요거는 이제 키워드예요. 키워드니까 이 문서에서 자주 사용되는 키워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이 문서에 대한 설명글이에요. 이 설명글인데 설명 그냥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링크 같은 거 뭐냐면 여기는 저기에 그 서식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요 서식 파일은 여기 있죠. 여기 있어요. 서식 파일은 stylesheet.css에 있고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요것 또한 그 다음에 여기 책 제목이 요거다. 이 책 전체 제목이 뭔지를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이 책 전체의 제목을 타이틀. 근데 이건 요 헤드 부분은 이렇게 나타나진 않아요. 바깥으로 나타나진 않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전자책을 볼 때 나타나는 부분 여기 바디 부분부터예요. 그러니까 여기 요 부분과 요 부분은 일정하게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헤드부분은 헤드로 시작했고 슬래시 헤드로 이렇게 마감이 됐죠. 그 다음에 이 책의 책 제목도 타이틀로 시작돼서 타이틀로 마감이 되는 태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헤드가 끝난 다음에는 바디 부분이 시작돼요. 그러면 이것도 끝날 때쯤은 바디 부분으로 마감이 되겠죠? 슬래시하고 바디 이런 식으로 맨 끝에로 써 있겠죠. 그 다음에 H1, 그 다음에 H1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H1은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EPUB 문서, 자, EPUB 파일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EPUB 파일은 책 한 권의 파일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안에는 여러 개의 문서로 되어 있다. 근데 EPUB 개별 문서는 EPUB의 정보 부분과 그 다음에 EPUB의 시작 부분, 즉 이 문서에 대한 정보죠. 요건 EPUB에 대한 정보고, 요 문서에 대한 정보고, 그 다음에 바디 부분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전체 문서는 HTML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작 부분에는 헤드 부분이 있어서 헤드에 문서의 뭐 작성 소프트웨어나 이런 건데 요것도 돼 있어요. 그러면 헤드 부분도 EPUB 정보 부분도 요 영역 부분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쓰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련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헤드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부터 이 부분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계속 바뀌는 부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책을 쓰더라도 여기는 바뀌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HTML, 그러니까 헤드 부분 HAD TXT라 그래서 요 앞부분을 이렇게 그냥 메모장으로 해서 드릴게요. 이 메모장으로 해서 드릴 테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요것만 바꾸시면 돼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이름을 바꾸시고요. 제 이름, 여러분 문서를 제 이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 쓰시고요. 요건 주요한 키워드 몇 가지를 넣으세요. 많지 않아도 되거든요. 3-4개 정도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문서에 대한 설명한 내용, 설명문을 여기다가 작성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대로 딴 걸 건드리지 마시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냥 놔두시고, 그 다음에 책 제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HEAD 파일을 한번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두고두고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고요. 아셨죠? 그래서 요거를 쓰셔서 이제 항상 보관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안에 지금 HTML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디 부분도 시작이 되고요. 바디는 바디로서 끝날 거고, 그 다음에 HTML 여기 있기는 있지만 맨 뒤에는 슬래시하고 HTML 이렇게 되는 것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맨 뒤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헤드 부분이니까 이렇게 작성을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신 다음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또 반복해서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그림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좀 더 명백하게 이해를 하게끔 하고 싶어서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로 이렇게 인포그래픽을 만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라 제 영상을 듣는 분들을 듣고 EPUB를 배우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이거 또 잊어버린다? 그럼 정말 속상하니까 잊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EPUB 파일은 주요한 태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가 EPUB 태그 몇 개 알면은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20개.
20개 알면 다 한다 그랬죠? 벌써 이게 지금 우리가 몇 개를 좀 배웠는지 몰라요. 자, 설명해 볼게요. HTML이라는 거 있어요. 모든 문서는, 이퍼브 문서는 어디선가 HTML이 시작되고 맨 끝에 이렇게 슬래시 HTML로 끝나야 돼요. 아셨죠? 요거 잠깐 볼까요? 제가 CGL 파일을 잠깐 열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다시 우리가 CGL로 돌아왔어요. 이렇게 보시면은 HTML로 이렇게 시작됐죠? 자, 그러면 끝나는데 어디예요? 끝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자, 끝나는데 보면은 이렇게 HTML로 끝났잖아요. 그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HTML로 끝났네요. 자, 너무 복잡한 거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간단하게 볼게요. 그 다음에 헤드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 헤드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자, 헤드 부분도 헤드라는 태그로 시작해서 헤드라는 걸로 끝났어요. 자, 우리 태그 2개 배웠네요, 지금. HTML 태그랑 헤드 태그를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바디 태그가 있죠. 자, 바디 태그는 이게 실제로 본문이 이제 쭉 나오는 건데 여기서 시작돼서 바디가 여기서 끝났네요. 그죠? 바디 태그는 바디에서 시작해서 바디에서 끝난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이 책 제목이 여기 헤드 부분에 들어가 있죠. 헤드 부분에 들어가 있어요. 자, 타이틀 태그는 타이틀에 대해서 끝난다. 그쵸? 그 다음에 중간에 보다 보면 이제 이렇게 P라는 태그가 되게 많아요. 이건 패러그래프라는 단락이라는 말에서 온 거니까, 그쵸? 별 얘기 아니죠? P라는 것은 패러그래프에서 왔고, 그러면 단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것에 대해서 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자, P라고 시작됐죠. P라고 시작됐는데, P라고 끝났어요. 요거는 하나의 단락이라는 뜻이에요. 자, P라고 시작해서 P라고 끝났어요. 요거 아주 무진장 많이 써요. P란 지겹도록 쓰거든요. 근데 중간에 책 제목이 아니라 소제목이 있잖아요. 그쵸? 소제목은 이렇게 H 태그를 써요. H1, 2, 3 이렇게 태그를 쓰는데 H1이 소제목 중에 제일 위이고 그 다음에 밑이 H2고 H3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근데 우리가 복잡한 처음에는 H1만 써도 돼요. H1만 써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충분한데 거기 안에 소제목이 또 내려가면 H2, H2, H3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만 아시면 되고 H 태그도 H로 시작해서 H로 끝난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몇 개 배웠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배웠네요. 다시 교환으로 넘어갈게요. 보면 몇 개 배웠어요? HTML 태그, 헤드 태그, 타이틀 태그, 바디 태그, H 태그, P 태그. 제가 20개만 배워도 전자책을 다 만들 수 있다라고 아주 큰 소리 빵빵 쳤는데 그게 거짓말 같죠? 이제 보시면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정말 20개만 배워도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복잡한 무슨 참고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무슨 공학책을 만들거나 회계책을 만들거나 이러면 20개로 안 되죠, 당연히. 근데 보통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보통의 책들은 20개로 다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자, HTML. 자, 다시 HTML. 요거는 요거 HTML이 시작된다라는 그런 태그가 시작되는 거고 HTML로 끝난다는 거고 그다음에 헤드는 헤드 태그고 헤드 태그는 헤드 태그로 끝나요. 그 다음에 타이틀 태그는 타이틀 태그로 슬래시가 끝나고 바디 태그는 슬래시 바디로 끝나고 H 태그는 슬래시 H 태그 P 태그는 P 태그 이렇게 일단은 5개를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요거를 좀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시트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은 서식이죠. 제가 우리가 이제 전에 MS 워드를 이렇게 원고를 작성하는 습관이 있어요. 자, 근데 여기 있는 그 파일은 어떻게 돼 있나요? 워드는 아래 한글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렇게 제목이 돼 있죠. 요건 전자책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러면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요? 어느 태그에 들어가야 될까요? 타이틀 태그에 들어가야 되겠죠? 타이틀 태그에 들어가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소챕터예요. 요 챕터, 요 안에 챕터가 있죠? 챕터는 HTML 태그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야 되고,
H1 태그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H1 태그.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본문이 될 거예요. 근데 본문이 되는데 본문은 어디 들어가죠? 바디에 들어가고 요 개별 단락은 P 태그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여기서 끝나야 되겠네요. 그렇죠. P 태그는 여기서 시작돼서 여기서 끝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이미지 파일이네요. 자, 워드에 아래 한글에 이미지가 있다고 해서 그걸 그대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이미지 파일을 이미지 파일 별도로 보관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이제 작업을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일 시트는 그럼 이것에 대해서 전자책에서도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래야 되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는 H1 요건 H1이라 그랬죠? 소제목이니까. 근데 소제목은 무슨 글꼴 진하게 몇 포인트다 한다 이런 것들은 이런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파일에 그것을 보관해 두고 있어요. 근데 스타일 시트에 그러면 요거는 H1은 우리가 그러니까 TXT라는 어떤 요 서식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스타일 시트 안에 그게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식으로 될 거고 본문은 P라는 태그에 돼 있지만 이것에 그 서식은 txt라는 곳으로 이제 서식을 저장해 둘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스타일 시트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서식에 관한 정보는 다 스타일 시트에 보관해 둔다.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가 이퍼브 책을 만든다는 것은 그냥 텍스트만 뿌려진다고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제목은 제목답게 본문은 본문답게 서식이 매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스타일 시트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에 있는 거냐면 바로 이퍼 우리가 CG를 여시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stylesheet.css 요 파일에 전자책의 서식이 보관되어 있다. 자, CSS라는 말은 뭐예요? 요거는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말로써 요거는 이제 어쨌든 서식을 뜻하는 거예요. 서식은 뭐죠? 우리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사람답게 보이려면 옷도 입어야 되고 뭐 모자도 써야 되고 머리도 뭐 커트를 해야 되고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뭐 이렇게 로션이라도 바르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모양을 규정하는 모든 것을 다 스타일 시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스타일 시트는 요 안에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여기서도 우리가 요 제목 부분 있잖아요. 글 제목이죠. 그러니까 요 문서의 제목은 H1 태그를 제공했는데 여긴 txt라고 제가 그냥 이름을 정해버린 거예요. txt다. 여기에 소제목의 첫 번째 소제목의 서식은 txt다. 이게 정한 거고요. 자, 요거는 본문이에요. 본문인데 txt라고 정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어떤 소제목과 본문의 그러한 서식을 우리가 지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스타일 시트는 이렇게 소제목과 본문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서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죠. 뭐 인용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사진 다음에는 캡션이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심지어는 참고문헌이 뒤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개별 요소들에 대한 서식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요 스타일 시트라는 곳에 존재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스타일 시트는 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걸 다음 페이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스타일 시트를 뭐든지 간에 요 왼쪽에서 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요 내용이 나타나져요. 요 스타일 시트를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txt라고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여기 그 스타일 시트를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디든지 간에 요 왼쪽 영역에서 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은 요렇게 요 가운데 영역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요 스타일 시트는 더블 클릭하면 요렇게 돼 있어요. 아주 복잡하지 않죠. 자, 이 말이 대체 뭔가? 자, txt는 아까 저기라 그랬죠. 소제목.
첫 번째 소제목에서 쓸 어떤 스타일 시트라 했죠. txt 이런 점 치고 이렇게 지정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 표시 여는 것과 닫는 것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서식이 지정이 되거든요. 요 서식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번에 또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간단하게 그냥 설명을 좀 드리면, 자, 이 폰트 패밀리 글꼴은 맑은 고딕이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영어로 돼 있을 뿐이에요. 자, 폰트 사이즈는 1.5em이다. 2em이라는 말은 우리가 포토샵이나 이런 데서는 보통 포인트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아니면 이제 그림의 어떤 크기에 다니는 픽셀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것처럼 전자책에도 em이라는 단위가 있어서 1.5em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1.5em 정도면 우리가 한 10포인트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 폰트 스타일, 글꼴 스타일, 뭐 이거는 기울림체로 할 거냐 굵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인데, 요것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스타일을 지정하는 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냥 좀 다음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는 소제목에 대한 지정이고, 요거는 txt는 본문에 대한 지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문에 대해서 이와 같이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txt. 그래서 txt 요거는 소제목, 요거는 본문에 대한 지정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처음부터 이걸 다 작성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은 요 스타일 시트는 잘 만들어진 스타일 시트 하나를 가지고 그걸 두고두고 계속 쓰면 돼요. 근데 어디다 보관하냐? 메모장에다 보관하면 돼요. 요것도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드릴 테니까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계속 고쳐나가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메모장에 있는 건데, 메모장에 있는 거를 보통 제가 여기서 카피를 해서 그냥 메모장에 넣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물 중에서 헤드 파일, HEAD TXT 파일이랑 스타일 시트 TXT 파일은 항상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니까 그거 잘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메모장으로, 자, 헤드 파일과 스타일 시트 파일은 항상 준비를 해둬라. 그리고 이걸 만들 때 그것을 참고로 하라.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다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챕터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챕터의 개념은 우리가 책 한 권은 여러 개의, 적어도 어떤 글들은 몇 개의 챕터로 되어 있거나 어떤 거는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챕터가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책 한 권은 보통 몇 개에서 수십 개의 챕터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러면 이퍼브 전자책에서는 그 챕터는 하나의 이런 HTML 파일로 구성된다. 요 관계를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챕터 중에서 만약 이런 게 있어요. 만약 시집을 내가 전자책으로 낸다 그랬을 때, 그럼 시 한 편이 챕터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종이책에선 그렇지만 전자책에서는 계속 끊어지면 읽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 시집에서 보면 이 부가 있죠. 1부, 2부, 3부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한 부를 하나의 챕터로 계산하시면은 맞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전자책은 스마트폰으로 봐요. 이것도 잊지 마셔야 될 거예요. 보통 전자책은 컴퓨터로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보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보기 편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지금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전자책의 부분에는 여기 책은 여러 개의 챕터로 되어 있는데 요 챕터들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HTML 파일로.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커버, 요거는 책 표지가 되어 있는 페이지예요. 첫 페이지는 책 표지 페이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했다는 거고, 자, 여기는 스타일 시트는 여기에 모여져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전자책에 쓸 이미지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은 이렇게 일련 번호로 이런 식으로 매겨져야 한다는 거고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드린 것 같고요. 우리 이퍼브 책을 잠깐 더 보고 한 번만 다시 확인해 보고 우리 수업을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퍼브 파일은 이와 같이 되어 있죠. 이렇게 책 표지로 되어 있고 소챕터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말씀을 다시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타일 시트가 있다. 스타일 시트 파일은 또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한번 만든 걸 계속 활용해서 쓰는 거니까 제가 이거는 메모장으로 드린다는 말씀 드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미지 파일들이 모여 있고요. 이미지 파일들은
요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이미지 파일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들은 이렇게 다 모아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나머지는 일단 당분간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EPUB 파일은 이루어져 있고요. EPUB 파일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잠깐 드리고 마무리하는 말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무리해서 다시 계속 강조하는 이야기. 우리가 EPUB는 이게 EPUB 파일은 이게 HTML 문서, 웹 문서에서 온 거기 때문에 HTML을 기본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태그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한 20개만 공부하면 된다는 거고, 자, 오늘 6개 HTML이라는 태그, 헤이드라는 태그, 타이틀이라는 태그, 바디라는 태그, 그 다음에 H라는 태그, 그 다음에 P라는 태그, 이런 것들을 좀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준비할 때 HEAD TXT, 그 다음에 스타일시트 TXT 요거를 메모장에다 항상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EPUB 파일을 이제 만드실 때 항상 참고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요게 없더라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면 되니까 이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자책으로 만들 그러한 그 원고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EPUB 프로그램으로 EPUB CGIL 프로그램으로 EPUB 전자책 파일을 열어서 그 안에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EPUB 파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CGIL 파일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자주 쓰이는 태그는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 좀 어려우실 수 있는 내용인데 여기 여러분들 잘 따라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